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운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운 하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운의 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운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운 하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 사람을 달리하고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도 있죠.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뭐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할 만큼 시간을 달리 쓰고 그 시간 안에서 나와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내 환경을 변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24시간 사람하고 같이 있지는 않지만 공간 속에서는 어떤 공간이건 공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짓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공간과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그 영향을 주고받기 마련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예전 책에서부터 좀 강조했던 것은 비우고 없애고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우고 치우고 없앤다는 것은 결국 홀가분해지는 것이고 무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진다는 것은 명확하고 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없애고 버린다는 것은 본질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을 사람에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예의를 지키고 정성을 다하는 것도 그 사람의 운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이제 공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인데요. 사람. 사실 그 운이 좋을 때는 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말 지옥 같은 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고 연이 닿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진정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해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명리학을 택했고, 명리학 중에서도 자신의 천성과 기질을 알고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긍정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밝고 좋은 점만을 바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야만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도 생긴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천지인으로 운의 힘을 단련하는 방법 중에서 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람, 그리고 지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앞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나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될 때 체크를 해주시면 10가지 기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안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부분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를테면 10가지는 이런 겁니다. 10가지는 어떤 거냐면 자존심, 고집, 승부욕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분석하는 성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감정을 잘 표현한다거나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런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고 디자인하는 성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느낌이나 직감이 발달하고 정이 많다거나 이런 성향도 10가지 성향 중에는 있고요. 그리고 또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참고 견디고 버틴다거나 이런 성향들도 있는데, 이런 성향들을 체크함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소리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알고 이해해야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식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인생은 좀 달라진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앞으로 요 시간 동안에 이제 해 나갈 건데요. 제가 이제 시간과 공간과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뭔가 달리 쓰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거나 이럴 때 항상 필요한 것은 용기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데도 용기를 필요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뭔가 좀 안 된다거나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보는 거거든요. 결국 움직여야만 달라질 수 있고, 운이라는 것도 움직여야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분들도 많고 좀 답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현재의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활동이 작아지는 자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는 자신의 모습,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 근본에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만큼 소외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이라고 생각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미래를 꿈꿔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누구나 있거든요. 잘 바뀌지 않는 그 성향으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응을 하고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분명히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라는 것은 어릴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돈보다는 이제 명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거나 자리에 어떤 욕심을 낸다거나, 이런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잘 이해해야만 자신이 앞으로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만들 수 있느냐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기질과 성향이 성격이 운명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마다 그릇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한식 같은 경우에는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반찬 그릇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그릇 하나 있는데 그 그릇 안에 어떤 밥과 어떤 반찬을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나 맛있게 많이 담을 수 있느냐는 조금 변화의 요소는 있지만, 결국은 내 기질과 그릇을 받아들여야만 그 그릇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운에 대해서 어떤 편견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알만하신 분들도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함부로 살아도 그렇게 될 테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그 논리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운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기본적인 짜여진 틀 안에서 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을 알고, 그리고 공간의 변화를 시키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성장을 꿈꾸고 돈을 벌고 모으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고 성취한다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 전에 자신의 인격도 벌고
경험도 쌓이고 그리고 성숙함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잠시 부가 올 수도 있고 잠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체험도 벌고 인격과 품성과 이런 것들도 성숙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운의 힘이라는 책도 이제 쓰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 기존에 있던 책들과 달리 그 기존에 있던 책들은 이제 공간과 그리고 어떤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다면 운의 힘이라는 이 책은 결국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도 보고 또는 어떤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들 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보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읽어왔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봐왔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좀 정리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운의 힘이라는 책은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지향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만약에 제 나이 한 20대 중반이나 30대 정도 됐을 때 이 책을 이해하고 읽고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제 인생의 속도가 또는 제 성숙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운의 힘에 대한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제가 요 지금 자신의 기질을 아는 이것은 흔히 이제 그 기업에 갔을 때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따라해 보시면 자신의 성향과 기질 그리고 내 남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또는 아내 또는 가족분들의 성향을 알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세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세력은 뭐냐면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음양오행으로 어떤 기질들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을 판단을 하기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만세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핸드폰을 하나 다 이렇게 꺼내신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풀이 도움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버건 뭐 다음이건 상관없고요. 사주풀이 도움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 왼쪽 상단에 생년월일시를 기입하는欄이 있어요. 생년월일시를 기입을 하시고 그 위쪽에 양력인지 음력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양력인지 음력인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누르게 되면 이제 한자가 어려운 한자가 8개가 뜰 텐데 그 한자는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다 입력이 되셨나요? 입력이 되시면 그걸 누르시면 한자 옆에 뭐라고 한글로 적혀 있을 거예요. 정인, 편인, 편제, 정제, 비견, 겁제, 식신, 상관, 뭐 편관, 정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거든요. 다 적혀 있는 게 확인이 되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태어난 날짜 맨 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글자에 흔히 명리학에서 십성이라고 하는 10가지 성향 중에 하나씩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다 좀 체크가 되셨나요? 네. 체크되셨나요? 네. 체크되셨으면 그것이 이제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시 요약해 드리면
사주팔자 도우미 또는 다른 만세력을 가지고 입력을 자신의 생년월일시와 남성 여성을 입력하시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 옆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기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쪽에 기질이 있고 또는 어떤 쪽의 성향은 조금 약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난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중에서 생일을 중심으로 나머지 7개의 그런 글자들이 보이실 거거든요. 그 글자 중에서 한번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자 중에 혹시 정제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분이 계실까요? 정제,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정제라는 것이 보이는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정제. 그분 정제가 있으시죠? 그게 2개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제가 2개 있으신 분, 3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정제라는 것은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제라고 써 있는 게 있는 분 계신가요? 편제 있는 분 계시고, 그러면 정제와 편제 둘 다 있는 분 계신가요? 나 계시고, 그러면 정제와 편제가 2개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3개 이상이신 분, 4개, 3개이시고요. 4개는 안 계시네요. 이 정제와 편제는 흔히 얘기하는 돈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것. 그리고 정제나 편제가 없으신 분도 계시죠? 없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분도 계시죠? 없으신 분도 계시는데 없으신 분 계시죠? 이건 어떤 거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라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정제가 있으신 분부터 말씀드리면, 정제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정제만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제라는 것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것을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고 치밀하고, 작은 돈에도 계산이 되고, 뭐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거나 작은 돈에도 관심이 많은 분, 그러니까 계산이 잘 되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제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성격적으로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정제만 있고 편제가 없이 정제만 있는 분들은 사실 사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 있는 것을 싫어하고,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식가들도 좀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에서 안정감을 갖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들쭉날쭉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제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혹시 편제만 가지신 분 계신가요? 편제만. 편제만 2개 이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개 있으신가요? 몇 개 있으세요, 편제는? 3개 가지고 계세요? 편제만 3개 가지신 분. 편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작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편제만 가지신 분들은 큰 돈에 대한 욕심만 많아요. 그래서 편제만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질이냐면, 이까지 것 월급 받아서 뭐에 쓰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돈을 벌려는 욕구를 가지고 크게 버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에 별로 연연 안 합니다. 별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포인트를 적립한다거나 작은 돈을 저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크게 한 방, 뭔가 크게 베팅을 한다거나 리스크를 크게 갖는,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편제만 가지시는 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배당이나 뭐 5%, 10%에 별 관심이 없어요. 5배, 10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까 정제와 편제를 말씀드렸는데, 정제와 편제를 둘 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제와 편제라는 어떤 재성이 많다는 것은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생활력이 강해서 돈 되는 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편제가 있다면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면서 리스크를 가지고라도 뭔가를 큰 일을 벌리려고 하는 성향이 편제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꼼꼼하게 관리를 하지만 어떤 돈은 크게 나가는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고, 편제만 있으신 분들, 아까 편제가 3개 있는 여자분도 계셨지만 이런 분들은 돈이 들어올 때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굉장히 크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돈에 들쭉날쭉한 기복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성의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까 재가 없는 분도 계셨죠. 재가 없는 분. 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재가 없는 분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돈에 잘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잘 계산이 안 되고 돈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가 없는 분들은 특히 뒷마무리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재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성향 중에서 다른 성향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향 중에서 보시면 이제 관이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관 중에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을 텐데요. 정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관 하나, 2개 있으신 분이요? 2개, 3개 있으신 분이요? 없으시고 2개 정도까지가 있으신데, 정관이 있으신 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정관은 흔히 얘기하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거나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의 꼼꼼함과 안정적인 돈이 있으시면서 정관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안정을 좋아하고 명예를 지향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선생님,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그 위에 연금을 받는 삶을 꿈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향이 모이면서 내 기질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 이후에 편관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편관이 좀 많으시네요. 편관 하나, 2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개 있으세요? 편관이 4개, 3개 있으신가요? 편관이 3개 있으시면 네, 이게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편관이 3개 있으시면, 네, 어떤 성향이냐면 잘 참는 성향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잘 참고 견디고 배려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잘 참고 견디고 배려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약간 욱하는 게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안 했으면 폭발한다거나, 가끔 지나고 나서 화가 난다거나, 내가 말싸움할 때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화가 나다가 이런 것들이 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편관이 많으신 분들이 의협심이 있고 정의롭고 약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많으신 분들은 좀 참고 견디고 버티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분도 계시죠. 없는 분 계실까요? 네,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관이 없으신 분, 네, 여자분들이 좀 계신데, 이 관이 없다는 건 어떤 걸까요? 관이 없다는 건 어디에 소속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죠. 누가 자신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컨트롤하는 삶이 굉장히 싫어요.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이 여자일 경우에는 결혼이 늦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이라는 것은 남자를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는데 관이 없다 보면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적으로 뭔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기질로 드러나기 쉽고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냐면, 아까 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재가 없는 남자분 계신가요? 혹시 재가 없던 남자분? 재가 없는 남자분은 결혼이 조금 늦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케어하고 아껴주고 소속감을 갖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케어하는 것이 약한 재가 없는 남자는 관이 없는 여자와 연이 닿아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케어하거나 구속하지 않으니까 답답함이 없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케어하지 않아도 불만이 여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이 없는 분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시다가 뒤늦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재가 없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결혼이 좀 늦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기질에 의한 자신의 운의 틀이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과 재성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 중에서 이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식신이 있는지, 네, 식신이 있으신 분, 네, 있으신 분, 상관이 있으신지,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사람이 자기 표현력이 있어요. 자기 표현력이 있고 밝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영업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즉흥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하지만 영업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상관이 있다거나 남자분들이 상관이 있으면 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말이 많다거나 약간 소람스럽다거나 자기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 사람과의 동화가 잘 된다거나 친숙하게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신이 있는 경우, 식신만 있는 분 계세요? 식신만 있는 경우, 상관없이 식신만 있는 경우. 식신만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식신은 어떤 성향이냐면 기질적으로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분석적인 성향이에요. 파고들고 몰두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져가고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전문가, 연구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나 연구원이나 사람을 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는 분 계시잖아요. 전 이런 분들이 가장 무서운데,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는 분들,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으시군요. 저는 이런 분들과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으면요, 파고들어서 뭔가 사람을 옥죄어 올 때도 굉장히 강하지만 즉흥적이고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하고 말싸움을 잘 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수완이 굉장히 좋은 분이고 자신의 전문 분야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 중에 이제 편관이 3개이면서 식신이 하나이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리고 재성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편관이 굉장히 많으면서 식신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배려는 하지만 즉흥적으로 풀거나 감정이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고 사셔야 돼요.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통도 하고 감정도 풀고 사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 중에서는 식신과 상관이 아예 없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없으시고 식신과 상관이 아예 없으시면서 재성이 있는 분 계신가요? 식신과 상관은 없지만 재는 있다. 정재건, 편재건,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재성은 있지만 식신과 상관이 없으면 어떤 거냐면요, 식신과 상관은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것들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식신과 상관이 없이 재만 있으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결과 위주예요.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보다 연애를 잘 못하죠. 왜냐하면 식신이나 상관이 없이 재성만 있으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이 남자와 나랑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인 건지 남자친구인지 빨리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빨리 결론을 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마음에 들면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조급하게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신이나 상관이 없으면서 재성이 있는 분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에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카페를 갔다면 미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는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좋아하고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재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소 성격이 급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다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전문 분야의 일을 하라고 권해드리는 것이 식신이나 상관이 없다거나 아니면 식신만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같이 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잘 해소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쭉 설명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조합됐을 때 내 성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운이라는 것 중에서 자신의 타고난 천성과 기질이 어떻기 때문에 자신의 타고난 천성과 기질을 가지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선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맥락적으로 일관적인 추세를 만드는 그 기준이 나는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떤 때에 따라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포장도로긴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서 잠시 멈춰야 되는 도심의 도로를 달릴 때도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달릴 때도 있는 그의 운의 환경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찾아보실 게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비견과 겁재 있으신가요? 2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비견과 겁재가 3개 있으신 분? 3개 있으신? 네, 합쳐서요. 3개, 4개, 3개가 가장 많으신 분이네요. 3개라는 건 이 비견과 겁재는 뭐냐면요, 자존심이나 고집 또는 승부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한다거나 승부욕이 있다거나 지고는 못 산다거나 약간 이런 기질인 거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비견과 겁재가 굉장히 많으시면 지고는 못 살고 남자와 대등하게 싸워서 이겨서 경쟁하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기질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는 나와 같은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행에 목화토금수 중에서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기운이 같은 것이 무엇인지, 내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비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해볼 텐데요. 정인, 편인 또는 인수라는 것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정인이나 인수가 있으신 분, 정인, 인수 하나, 뭐 2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3개 있으신가요? 3개 있으세요? 4개가 있으세요? 정인이 4개가 있어요. 저분은 재가 혹시 있으신가요? 재가 없이 정인만 있다. 옆에 계신 분은 뭐 여자친구나 아내분 되시나요? 네, 옆에서 잘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여자친구분은 재가 있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인수가 많다는 것은 잘 믿는다는 거거든요. 정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 말을 되게 잘 믿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과 고민이 많고 택도 아닌 생각, 망상도 많고요. 여러 가지 창의적이긴 하지만 망상이 많은 상태에서 사람을 곧잘 믿어요. 그러면서 계산이 안 되니까 참 실속이 없기가 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재가 없다면 아내 되거나 남편 되는 사람은 재가 있는 사람을 좀 만나는 게 좋아요. 좀 계산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거든요. 인성이라는 것은 정이 있다거나 창의적이거나 느낌이나 영감이나 직감이 굉장히 발달했다거나 순간적으로 이성적이 아니라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편인이 있으신 분은 어떤가요? 편인 하나, 2개 있으신 분 계신가요? 2개, 3개 계신가요? 2개 정도가 있으신데, 편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편인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정인과 편인이 많으시면 무속인 분들도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안에 본질과 진실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10가지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견겁재, 비견겁재는 어떤 경쟁의식 또는 자존심,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식신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고요. 상관은 감정을 소통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한다거나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아부 이런 거 잘 못해요. 비위 맞히지 못합니다. 근데 상관이 있는 분들은 좀 맞춰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제는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포인트를 정립한다거나 동전이나 잔돈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향이고, 편재라고 성향하는 것은 큰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성향, 그리고 편인은 약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동경, 정인이란 것은 정이 있다거나 창의적이거나 생각이 많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정관이라는 것은 명예욕, 명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편관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배려하고 의협심이 있고 정의로운 그런 성향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많이 있고 죄가 없는 분들 중에는 군인이나 경찰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내가 명예를 추구하면서 재성에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거나 사회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재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 그런 분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아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성향 중에 어떤 성향이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성향은 나한테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성향이 많게 된다면 그 성향이 굉장히 더 세지는 거예요. 자신의 기질이 더 세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태어난 년, 월, 일 중에서 일에 가까이에 있는 성향이 더 세집니다. 그 성향이 자신의 더 가까운 기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질을 판단하시면 자신이 앞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응을 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선택의 연속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타고난 기질, 잘 변화하지 않는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나아갈 방향이나 나아갈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책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성향 분석이 나오죠. 분석이 나오는데 비견이라고 하는 뭐 자존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다거나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거나 자아가 강하고 뭐 독선적이거나 고집이 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일단 체크하시는 게 좋고, 이 책에서 5개 이상, 8개 이상이 나왔다면 이런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 후에 만세력을 통해서 기질을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성향을 천천히 알아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통찰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내 기질과 성향을 아는 데는 이 정도는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른 사람의 성향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향, 가족이나 여자친구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남자친구 이런 것들을 알아볼 때도 생년월일을 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건데 운의 환경이에요. 운의 환경. 운의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좋은 운인가 나쁜 운인가, 나는 나가야 될 때인가 멈춰야 될 때인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타고난 성향과 기질은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동차는 소형차지만 굉장히 컴팩트하고 뭐 연비가 좋은 차도 있을 거고요. 어떤 차는 굉장히 큰 차도 있을 거고, 어떤 차는 뭐 9인승도 있을 거고, 그 차가 본인의 성향과 기질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 달리는 도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의 환경이에요. 운의 환경은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알기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운이 좋다는 건 뭘까요? 운이 좋다는 것은 행운이냐 불운이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생기지 않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고 대응해서 자신의 의식이 변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유와 가치관이 생기고, 그 사유와 가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른 대응이 생길 거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을 흔들고 근본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도로의 환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를 알려면 몇 가지 간단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조와 어떤 뭔가 이렇게 처음에 보여주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전조가 있거든요. 운이 나쁠 때는 흔히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여자분들도 결혼 정년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이상한 남자가 꼬인다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자신의 운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만약에 책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썼지만 어떤 분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서 한 달에 50%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처가 있는데 투자하겠냐고 묻는다면, 보통의 일반적으로 운도 괜찮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안 할 거지만, 자신의 운이 안 좋다는 것은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많았으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거든요. 회복하고 싶고 만회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혹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거나 허무맹랑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이것도 본인의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앞에 운이 트이게 되는 이제 앞길을 만들어주는 이제 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본인의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서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변화가 된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본인의 운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요즘에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돈보다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만큼 전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말이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일순간 폭발적으로 앞길을 트이게 해주는 시기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노력이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태도나 말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큰 부자들을 생활을 추적해서 조사했더니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 같은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메모를 잘한다는 건데요. 메모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일상을 정리하는 것도 되지만 급하지만 쓸모없는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지 않지만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메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정돈, 메모,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자들의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독서가 있었어요. 독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서를 한다는 것은 독서 책을 쓴 그 저자의, 책을 쓰는 사실 모든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확장된 의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자신의 타고난 근본과 근간을 흔들어서 이제껏 살아온 체험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것이 독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정리정돈이라는 것도 제가 풍수에서 항상 강조했던, 풍수의 시작은 버리고 비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채광과 통풍과 환기를 잘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는 것. 집에는 너무 물건들이 많지만 이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도 많고, 회사에서도 30분 이상은 어떤 물건을 찾기 위해 소비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정도만 소유하는 것, 많이 소유하지 않고 잉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에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몇 조 원, 몇 천억의 자산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정도의
운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본인이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버리고 비우는 거예요. 버리고 비우고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지 않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은 자신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과 산책입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걸으셔도 돼요. 산이나 바다까지 안 가셔도 되고 이런 도심을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을 걸어도 상관없고 걷는다는 것은 본인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사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색과 명상을 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사색을 해야 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독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명상 같은 건데요. 명상도 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고 하고 어, 물건이나 옷 같은 것도 아까 뭐 정리정돈에도 나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을 자꾸 건드리는 것들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상황 처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